네, 이렇게 이승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65만 원에 10%요. 65만 원에 10%요? 네, 네,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LG화학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76까지 쏴줬다가, 한참 좋았는데, 잠깐 최근 들어서는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70만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한창 좋다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꺾인 거 아닌가 약간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네, 네. 자, 그래도 아직 수익권이긴 합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5만 원이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혹시?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려갔다가 쭉 다시 올라오는 거를 다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LG와 현재 구간에서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세요? 아니, 여기, 이렇게 전문가님이 80만 원 간다고. 아하. 근데 그 80만 원이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예. 내년까지 가는 건지. 그렇죠. 그게 80만 원이 궁금해서요. 간다고 해도 계속 네. 좀 위아래 흔들리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면 그거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80만 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멀리 봐야 되는 가격인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드립니다. 예. 자, LG화학 살펴볼 텐데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80만 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LG화학 좋은 종목이니까 언젠가는 80만 원 가겠지 싶긴 합니다만, 최근에 76까지 쭉 쏴뒀다가 잠깐 내려와서 이게 여기서 약간 꺾인 건지 바로 싸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마 다들 80만 원 정도는 네. 무난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변화하는 구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쭉 잘 나오다가 이제 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 중에 역시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한다면 LG화학과 같은 이 배터리 셀 3사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그야말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시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꺾이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한 그런 이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이대로 좀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난 것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담아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좋지 않았었던 이슈인 원가 압박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요소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이 나오고 우려감을 이제 더했었던 요소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올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LG화학은 눌리는 구간에 있다라는 뜻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쯤이면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꺾이는 분위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쪽에 약간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꺾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고 네. 결과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꺾이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야지 2차 전지 쪽도 다시 한번 또 잡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저점이 약 69만 7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적점인 69만 7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약 6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추가적으로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석유화학 쪽을 약간은 조금 석유화학 쪽이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이제 사업 분야를 좀 잘 넓혀놨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IRA 법안에 따라서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또 잘 해놓은 것이 LG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장기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화학도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고개를 꺾어서 뭐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LG화학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에는 선택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선택지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는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힐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기에 기간에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점에서 자리 잡을 때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오히려 또 비중을 더 담아서 이제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중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LG화학이 상승이 쭉 나오다가 결국에 이제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하락이 나온 경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모아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일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구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긴 기간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린다라는 가정하에는 굳이 이 종목을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지금 현재 중소형주 쪽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일단 그쪽으로 좀 대응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이 75만 원, 6만 원 정도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전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76만 원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고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일전의 고점 구간, 단기 고점 구간인 76만 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에 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때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 이렇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2차전지 쪽에서 살짝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 잡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노리되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LG화학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기민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죠. 69만 7천 원 정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탈하고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끊어보시고 다음에 나중에 더 내려가고 나서 새로 접근할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하고 올라서게 되면요. 올라서게 되면 한 75만 원 부근까지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막힐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좀 감사합니다.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LG화학도 약간 좀 불안한 지점이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보다도 코스피의 상승이 워낙 두드러졌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역시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던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더 수익이 날 것이다. 마냥 기대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시장의 흐름도 잘 감안을 하면서 빨리 차익 실현할 거나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 하나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본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장인천110님이네요. 종목은 레고캠바이오 48,000원에 10% 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레고캠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면서도 항암제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은 좀 레고캠바이오에 관해서 좀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요. 내년에 수백억 원 규모의 기술료가 유입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전에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건들이 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면 48,000원에 매수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51,400원에까지 오른 뒤에 두 번의 조정 나올 때 아마 그 사이쯤에 아마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4.06% 상승하면서 41,000원에 마감을 해줬는데 약 지금 현재로 볼 때는 10% 이상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 바닥 짚고 조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거래일째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레고캠바이오 지금이 조금 저평가 구간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레고캠바이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캐스터님께서 워낙에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계속적으로 좀 잘 만들어내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비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임상권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이오 쪽을 슬슬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1월에 바이오 학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열리죠.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이 신푼제약이나 혹은 이제 일동제약 쪽에 이 수급이 들어갔던 것 자체가 슬슬 바이오 쪽에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슬슬 또 관심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슬슬 또 관심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평단가가 48,000원 부근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넘어야 될 산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현재 구간, 그 다음에 약 45,000원 구간, 그리고 5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적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약 저점에서 약 41,000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20% 가까이의 큰 상승이 이제 분명하게 잘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을 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있는 가격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겠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의 대응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좀 유효하면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41,000원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원 중반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좋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하면 추가적으로 5만원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레고캠바이오가 이 현재 이 매물대 가격인 41,000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살짝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로는 약 한 3만원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눌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때를 좀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임상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수입들, 이런 부분들이 또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4만원 중반대 정도까지 한번 이 평단가를 낮추면 저는 충분히 또 수익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 맞고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눌리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눌리지 않고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또 45,000원 혹은 이제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45,000원이나 5만 원 정도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한번 줄여 나가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레고캠바이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의 구간이 저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높은 가격대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이 많은 거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매물대가 또 마찬가지로 매우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가 정말 굉장히 큰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5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45,000원 그리고 이제 5만 원 가격대를 계속해서 조금 소화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소화를 끝마쳤을 때 그 이상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레고캠바이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이 1차 매물대에 부딪힌 구간이라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가격대 구간인 4만 원 중반대부터 5만 원 정도까지 봤다가 그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 혹은 이제 종목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순환을 노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또 추가 매수로 활용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 구간에 이제 오히려 수익 만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하시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좋았을 때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많이 좀 내려왔죠.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20-30% 쉽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좀 눌림 구간에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5만 원 부근까지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레고캠바이오 살펴드렸으니까요. 장희천 110님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고캠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사실 레고캠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실 지금 조금 전에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바로 연초만 돼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바이오로 한 번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 좀 보내주시죠. 지금 5시 정확히 반입니다. 딱 절반 정도 지나 있는데 이쯤 되면은 슬슬 종목 진단 요청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 남겨주시고요. 특히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권희천님이네요. 대한항공 26,300원에 25% 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쉬운 진단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대한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면서도 항공 관련주죠. 일단은 코로나로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때 그래도 화물 운송으로 좀 실적을 잘 방어한 기업입니다.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26,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 가격이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25,300원으로 오늘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좀 주가 계속 내려오다가 11월 들어서 좀 시장 흐름도 괜찮아지고 또 실적에 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전거래일과 오늘 포함해서 조금 주가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조금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 흐름 조금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걸지 아니면 대한항공 지금 주가 흐름 괜찮게 봐도 좋을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대한항공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 전망이 참 궁금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대한항공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죠. 역시나 이제 뭐 화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호실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차오르면서 여행객들도 꾸준하게 좀 수요를 회복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유가도 상당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한항공은 그래도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현재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또 부담이겠죠.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항공 쪽은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이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비용을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이제 많이 부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본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비용이 증가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도 심사가 계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러한 이 합병건이 어느 정도 또 긍정적으로 나와줘야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합병건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대한항공이 정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지만 지금 이제 구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이 좋은 실적에 어떤 힘입어서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일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었던 구간에 대비해서 매물에 부딪히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어떤 기반 자체가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였다 보니까 무언가 실적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합병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지금 이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심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당분간은 주목을 받기에는 약간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25,000원 구간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5,0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24,000원 구간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만원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은 25,0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일전에 이제 고점을 좀 형성을 했었던 가격이죠. 약 26,500원, 6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26,000원 후반대부터 27,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가격대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이 이 구간을 소화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이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고 여행객 수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저점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무언가 대한항공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확연하게 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무언가 이슈 혹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 합병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시장에서 소외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25,000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이제 정리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올라갔다가 다음날 보면 또 다음 섹터, 또 다음 섹터, 이렇게 이 섹터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발빠르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수익 챙겨 나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2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 이제 전달해드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26,500원부터 27,000원까지 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구간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약간 상승의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이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물대,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약 한 25,000원, 26,500원 정도까지 지켜봤다가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 26,300원에 25% 가지고 계시죠? 25,000원 여기 라인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24,000원,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지면 2만원대 초반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이탈하고 나서는 그때는 비중을 최소한 줄이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점은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로 봤을 때도 26,500원 그리고 27,000원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매수가가 26,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아무쪼록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권희천님의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계속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네옴시티 관련된 그 이야기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가 보죠? 오늘 보니까요, 위에 최윤영님께서 채팅창에 현대로템 갖고 계시다고 종목 진단 보내주셨어요. 27,800원 35%. 1주간 목표 가격을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한 소식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길게가 아니라 지금 이벤트에 맞춰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또 홍주님이신가요? 윤홍주님? 현대로템 또 보유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와, 현대로템 하나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오게 되네요. 오늘 확실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알루코 이런 종목이 워낙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목 진단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네. 야, 오늘 걱정 굉장히 많으셨겠는데요. 네, 오늘 좀 예. 떨렸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93,960원이고요. 예. 네, 지금 비중은 59%요. 59%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이제 SK하이닉스로 가지고 계신데, 사실 네. SK하이닉스 고생 정말 많이 했던 우리 반도체 투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바닥 8만원대 간신히 지켜주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5,000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이제 그래, 네가 돌아오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10%가 뚝 떨어지니까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 초반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히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역시 궁금한 건 이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게 정말 이제 사실은 한번 수익이 나왔는데, 예. 그때 11만 원 간다고 말씀들 하셔서, 안 팔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정말 11만 원은 제 생각에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정말 이제 얼마 정도를 목표를 봐야 될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헷갈리실 만도 한 게 지금 딱 네, 차트에도 다 바로 보이죠. 8400원 저점 찍고 좀 올라가나 싶다가 내리고 또 올라가나 싶다 내리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10만 원은 넘을까 이런 물음표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11만 원은 좀 무리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다들 SK하이닉스 보셨을 텐데 10% 뚝 떨어지면서 시작했다가 그나마 좀 줄이면서 낙폭을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좀 불안합니다. SK하이닉스 11만 원 목표 주가는 포기하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아침에 보고 약간 네. 이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10%가 넘게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흔치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이상형 월드컵 시간에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의 이 주요한 하락에 대한 이슈는 역시나 감산이 될 겁니다. 마이크론테크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반도체가 감산을 하는 부분, 반도체 이 기업들이 감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쁘게 볼 것이냐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일제히 좀 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반도체가 수요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산업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량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가격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이 반도체의 업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시장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테크가 그냥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 하락폭이 컸는데 역시나 상대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쪽에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닉스도 이제 상당히 조금 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겨울은 지나갔다.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바닥 짚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어느 정도 반도체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심리는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떤 성장 동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뭐 모바일이나 뭐 그다음에 뭐 가전 뭐 그다음에 새롭게 또 이 신사업으로 좀 펼치고 있는 뭐 또 이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을 많이 펼쳐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많이 몰리고 있죠.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이제 이 사업을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카카오 그룹에서 이제 화제가 좀 났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향 이 메모리가 상당히 또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신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찾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감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 건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있어 왔고 그러면서 마이크론테크의 감산 이야기는 그냥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지금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0만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1만 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 8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최근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 밴드권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0만 원부터 또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0만 원 가격을 1차적인 또 목표가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10만 원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11만 원까지는 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내년 정도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끌어올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좀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비중을 더 실는 건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 다른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지금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0만 원 정도까지 올 때까지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관님 1차 목표가 10만 원 정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근데요. 예. 그 10만 원 정도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 그 시기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연말에 깜짝 선물처럼 연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일제 한 내년 2분기 이후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바닥 짚고 올라오는 단기적인 반등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익 매도를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너무 길게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인 반등 수준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년까지는 열어두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열어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까지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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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SK 하이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사실 뭐 시청자 지금 신청해 주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저 채팅창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셨던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윤홍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 뭐 빈살만 황스자 이 방안과 관련해서 아주 뭐 화제가 됐던 종목이죠. 27,600원에 30% 비중인데요. 더 보유해서 수익 극대화 가능할까요? 부탁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 최윤영 님도 갖고 계셨죠? 이 매수 가격 보니까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가 26,700원이고 고가가 29,500원이니까요. 자, 그러면 현대 로템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보유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뭐 위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많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로템, 이거 움직임이 좀 변동이 큰데, 이게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실 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오늘 상승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테마에 의해서 약간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 약간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전 매물대까지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당일에 바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한 바퀴 돈 거죠. 지금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수급이 들어갔고 이전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과 같이 알루코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이제 수급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주가가 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 시가 부분이 27,800원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내일 27,800원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6,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또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6,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내일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지, 지금 현재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지를 주요하게 보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 굳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눌리는 구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또 언제든지 시장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가를 지금 시가 27,800원에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차익 실현했다가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이 매물대 구간이죠. 3만 원 근처 구간까지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로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까지 풀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 내일장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네. 시장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을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은 이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니까 정리할 종목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라온 종목들은 좀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포트 재정비를 하면서 당분간은 이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내일자 공략 포인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그중에서도 이 대형주 주도로 많이 시장의 흐름이 좌지우지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소형 쪽으로 종목들의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나, 이런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더욱더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진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아니죠? 1시간 먼저 4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